이번 강의의 주제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와 컨텐트 리졸버 이 두 가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에 참고한 웹사이트는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에 있는 브로드캐스트 컨텐트 프로바이더 그리고 권한과 관련되어 있는 이 링크에서 참고한 것입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개념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컨텐트 프로바이더와 리졸버 개념을 이해하고 컨텐트 리졸버를 사용할 수 있다. 입니다. 강의에 사용한 예제 코드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의 경우에는 첫 번째 것, 그 다음에 컨텐트 리졸버는 두 번째 예제 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앱을 시작하는 방법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액티비티, 또 다른 하나는 서비스, 그리고 지금 배우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그리고 컨텐트 프로바이더입니다. 액티비티와 서비스는 이미 배웠고,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는 방송을 수신을 하게 되면 방송 메시지를, 여기서 방송이라는 건 TV 방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드로이드 내에서 여러 앱들에게 동시에 전달이 가능한 메시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방송 메시지를 받을 때 동작할 수 있게 만드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컨텐트를 제공할 수 있는 컨텐트 프로바이더는 컨텐트 리졸버에 의해서 동작,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이나 다른 앱이 방송하는 메시지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시스템의 경우에는 부팅이 완료되었다든지 충전을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네트워크의 연결이 LTE에서 와이파이로 변경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아니면 문자를 수신했다와 같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충전 시작이라든지 네트워크 연결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민감한 정보가 아니지만 문자 수신 같은 것들은 이제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제 권한을 필요로 합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receive SMS라고 하는 권한을 필요로 합니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적으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해 볼 텐데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상속한 클래스를 만듭니다. 마치 서비스를 상속해서 만들듯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클래스를 상속해서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다음에 on receive라고 하는 메소드를 재정의합니다. 예상할 수 있듯이 on receive는 방송을 수신했을 때 호출이 되는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컴팻의 register receiver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서 만든 이 클래스, 상속한 클래스의 객체를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방송 종류를 받을 것인지를 인텐트 필터 형태로 정의를 해서 인자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방송을 외부에서 보내는, 그러니까 여기서 외부가 아니라 앱이 보내는 방송,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해서 앱이 보내는 그런 방송을 수신하려면 receiver exported라고 하는 플래그를 설정을 합니다. 만약에 앱이 보내는 방송을 수신할 필요가 없고 시스템이 보내는 방송만 수신하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receiver not exported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방송 수신을 할 필요가 없을 때 이 클래스의 객체를 이용해서 unregister receiver를 호출을 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액티비티와 같은 곳에서 동적으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액티비티가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매니페스트에 우리가 액티비티나 서비스처럼 리시버 태그를 이용해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인텐트 필터를 태그에다 이 리시버 태그 안에다 같이 정의를 해주면 해당 방송이 올 때 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자동으로 실행을 해주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액티비티 컨텍스트하고 전혀 상관이 없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뭐 어떤 UI에 뭔가를 표시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하기가 어렵고 이 안에서 뭐 액티비티를 시작을 해야 되거나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사용하는 방법을 코드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클래스를 상속해서 onReceive를 제정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액티비티 안에 inner 클래스로 만들었습니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상속한 myBroadcast 리시버를 정의를 하고요. onReceive를 오버라이드 했습니다. 자, 이때 intent가 바로 어떤 방송인지를 이 intent action이라고 하는 멤버를 보면 어떤 방송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액션 파워 커넥티드, 인텐트 액션 파워 커넥티드면 충전 단자가 연결됐을 때, 또 요거는 이제 사용자가 이 앱에서 임의로 정의한 방송입니다. 여기에 그냥 이렇게 문자열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임의로 정의한 이 문자열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받으려면, 리시브를 하려면 이 각각을 뒤에 인텐트 필터에다가 등록을 해서 리시버를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는 그냥 그 액션에 대한 문자열을 출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낵바를 이용해서 받은 문자열이, 그러니까 받은 방송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시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액티비티의 UI를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기 알림을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정의한 마이브로드캐스트 클래스의 객체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 리시버를 이용을 해서 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등록을 합니다. 자, 이때 인텐트 필터를 인자로 주게 되는데요. 자, 여기선 인텐트 필터에다가 여러 가지 액션들을 추가를 합니다. 즉,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방송 종류들을 넣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액션 파워 커넥티드는 이제 전원이 연결될 때, 에어플레인 모드 체인지드는 비행기 모드로 바꾸거나 다시 돌아올 때, 그 다음에 여기 안드로이드 프로바이더 텔레포니 SMS 리시브드는 문자를 받았을 때 그런 거고, 액션 마이 브로드캐스트는 이건 임의로 이 앱에서 정의한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두 개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생겨 있는 건 시스템이 이제 보내는 거고요. 이 밑에 있는 두 가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다른 앱이 보내는 것입니다. 요거는 자기 자신이 되겠고, 이거는 이제 문자를 처리하는 앱이 보내는 겁니다. 즉 우리가 문자를 받거나 전화를 거는 게 시스템의 고유 기능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고 그건 별도 앱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받으려면 우리가 여기 이 플래그를 리시버 익스포티드로 해야지 다른 앱이 보낸 이 두 가지 형태의 방송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거를 우리가 not exported로 한다고 하면 이 두 개의 형태의 방송은 받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용자 정의 방송을 이제 이런 식으로 보내면 됩니다. send broadcast라면 이제 보내는 어떤 목적지, 액티비티나 뭐 이런 게 정의할 필요가 없는 게, 방송은 시스템에 있는 모두에게 보내는 겁니다. 모두에게 보내는 거고, 그거를 받겠다고 하는 앱 브로드캐스트 리시버한테만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떤 메시지를 방송하겠다라고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등록하는 이 과정을 onStart에서 해주고 onStop에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 경우에는 액티비티가 화면에 나타나 있을 때만 방송이 등록돼서 뭐 방송을 받을 수 있고, 화면에서 사라지면 onStop이 되면서 unregister를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방송을 받지 않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걸 onCreate나 뭐 onDestroy에서 시작하고 중단한다면 앱이 화면에서 사라졌을 때도 방송을 받게 되겠죠. 이제 뭐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액티비티가 화면에 나와 있을 동안에만 방송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방송 메시지도 모든 방송 메시지를 다 그냥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SMS 문자 같은 거를 방송으로 받으려면 이런 건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권한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한, Usage Permission을 이용해서 Android Permission Receive SMS라는 권한을 매니페스트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동적 권한 요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권한 요청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액티비티 리절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런처 요걸 가지고서 권한 요청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코드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전 수업에서 배웠던 그 코드하고 동일한 권한 요청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시브 SMS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니페스트에 권한도 표시하고 동적 권한 요청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기능을 이용할 때 우리가 유지즈 피처라고 해서 안드로이드 하드웨어 텔레포니라는 기능이 있는 그런 디바이스에서만 이 앱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걸 권장을 합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required를 false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텔레포니 기능이 없어도 이 앱은 동작할 수 있다. 즉 우리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문자를 보내고 받는 기능이 없는 디바이스도 결국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 되겠죠. 만약에 이걸 우리가 true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 문자를 수신하고 발신할 수 없는 디바이스에서는 이 앱을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지즈 피처는 여러분들이 앱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떤 디바이스에서는 설치가 가능하고 어떤 디바이스에서는 설치를 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적 권한 요청까지 하고 나면 이제 앱을 정상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예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이제 동적 권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allow를 하면 이제 문자, receive SMS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액티비티가 시작이 된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사용자 정의, 브로드캐스트 메시지가 되고요.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스낵바가 액션 마이 브로드캐스트가 출력이 되는 스낵바가 뜨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에뮬레이터에서 문자를 보내는 걸 이제 가상으로 해서 보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문자를 수신했다라는 것도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원을 연결을 하는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전원 연결이 됐다라는 것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에어플레인 모드로 바꿔도 그런 내용이 여기에 스낵바로 뜨게 됩니다. 참고로 그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또 그 전원을 연결했다라는 이런 그 시뮬레이션은 여러분들 에뮬레이터에 이제 이 오른쪽에 보면 버튼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밑에 보면 이렇게 점 3개가 있는 버튼이 있을 텐데 이걸 누르게 되면 이 에뮬레이터에 여러 가지 가상으로 위치를 조작하거나 뭐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원 연결을 에뮬레이션 하거나 그런 걸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폰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흉내낼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전화가 오는 것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컨텐트 프로바이더 리졸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컨텐트 프로바이더와 리졸버는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다른 앱에 데이터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앱 간의 어떤 뭐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한데요. 보통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화번호 앱 같은 경우에 다른 앱에게 전화번호를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전화기 앱에서 다른 앱에게 전화 로그, 콜 로그를 뭐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미디어를 처리하는 앱에서 뭐 다른 앱들에게 그 현재 뭐 그 사진 폴더에 있는 사진들을 제공해 준다든지 등 여러 가지 그 안드로이드에 있는 그 데이터들을 어떤 정형화된 형태로 우리가 다른 앱에게 제공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공해 주는 걸 우리가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걸 가져다 쓰는 걸 컨텐트 리졸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가 표준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아무나 아무나 이제 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제 권한을 걸어서 권한을 이제 권한으로 제한을 둬서 권한이 있는 앱에서만 가져갈 수 있게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그래서 적절히 데이터를 이제 보호하고 이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컨텐트 리졸버는 이제 컨텐트 리졸버를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 일들은 사실 거의 없고요. 컨텐트 프로바이더로 리졸버가 제공하는 걸 사용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에서는 프로바이더를 어떻게 만드는지보다는 리졸버로 어떻게 프로바이더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프로바이더를 만들어야 될 일이 있다면 아까 첫 페이지에 있는 링크에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컨텐트 리졸버는 크게 네 가지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데요. create, retrieve, update, delete입니다.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항목을 만들고 데이터를 가져오고 데이터를 변경하고 삭제하는, 즉 레코드를 만들고 가져오고 변경하고 삭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RUD 메서드를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접근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대표적으로 콜로그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리드 콜로그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미디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버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API 33 미만에서는 리드 익스터널 스토리지 권한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API 33 이상에서는 티라미슈 버전인데요. 리드 미디어 이미지라고 하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API 34부터는 최근 버전인데요. 리드 미디어 이미지 또는 리드 미디어 비주얼 유저 셀렉티드라고 하는 이 둘 중에 한 권한이 있으면 됩니다. 이 리드 미디어 이미지는 모든 미디어, 즉 여러분들 그 사진 폴더에 있는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리드 미디어 비주얼 유저 셀렉티드는 사용자에게 이 사진들을 보여주고 특정 사진만 골라서 특정 사진만 예를 들어 이렇게 몇 개만 체크를 해서 이 사진들만 앱에게 제공을 해줄 수 있도록 매우 이제 제약적으로 사진을 그 앱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권한 요청을 할 때 전체를 다 허가할 거냐 아니면 일부만 선택하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이제 사용자가 선택한 거에 따라 리드 이미지 권한이나 유저 셀렉티드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권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기 직전에 권한을 먼저 요청하고 권한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고요. 그래서 사용 방법은 일단 간단히 데이터를 읽는 방법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컨텍스트의 컨텐트 리졸버 객체를 가져오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져온 컨텐트 리졸버 객체를 가지고 그냥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듯이 쿼리를 이용해서 조건을 명시하고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커서가 리턴이 되고 이 커서를 while loop로 커서의 next를 계속 이터레이션을 하면서 데이터를 읽어오게 됩니다. 이제 create나 update, delete는 이 위에 있는 쿼리 대신에 insert, update, delete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자, 앞에 있는 쿼리나 이제 insert, update 할 때 모두 첫 번째 인자가 컨텐트 URI입니다. 이거는 즉 컨텐트 프로바이더의 주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형태입니다. 컨텐트 콜론 슬래시 슬래시 프로바이더의 이름, 그 다음에 그 프로바이더의 이제 여러 테이블을 제공할 수 있을 텐데 그 테이블 이름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컨텐트 프로바이더는 미리 보통 정의된 상수가 있어서 그걸 사용을 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콜로그 같은 경우에는 콜로그 콜즈 컨텐트 URI와 같은 이런 컨텐트 URI를 쓰면 되고요.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버전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미디어 스토어 이미지, 미디어 익스터널 컨텐트 URI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드로이드 Q부터는 이걸 쓰는 게 아니라 get content URI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URI를 읽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해놓은 거고요. 이거를 이제 쿼리의 첫 번째 인자로 쓰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이제 요에서는 이제 컨텐트 콜로그 컨텐트 URI를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쿼리를 하면 됩니다. 쿼리를 하면 되고 요 각각이 뭔지는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쿼리를 하게 되면 이제 커서가 리턴되고 커서의 move next로 이터레이션 하면서 이제 각각의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첫 번째가 컨텐트 URI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젝션입니다. 프로젝션은 우리가 SQL에서 select 문이 있죠. select 뭐 또는 all 뭐 이렇게 하듯이 여기 뭐를 우리가 여기다 하게 됩니다. 예, 그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selection은 이제 조건입니다. where저라고 비슷하게 조건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에 이제
아규먼트를 넣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리턴 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정렬을 할 건지, 예, 뭐 그러니까 SQL에서 얘기하면 오더 바이에 해당이 되는 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이제 쿼리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커서가 리턴되면 데이터를 요걸로 읽어오고, 그 다음에 다 읽은 다음에 다음 결과를 가기 위해서 move to next를 해서, 이게 널이 리턴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루프를 그만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컬럼 이름이 이제 문자열 형태로 뭔가 있을 테고요. 그 이름을 여기다 넣어주고, 이제 보통은 이제 미리 상수로 정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이제 쓰고 거기에 대한 인덱스를 가져오고, 그 인덱스를 이용해서 그게 만약에 문자열 형태면 문자열로 가져오고, 뭐 롱 타입이면 롱 타입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컨텐트 리졸버를 이용해서 그 콜로그를 가져오는 쿼리하는 간단한 예입니다. 자, 일단은 콜로그 접근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콜로그 중에서도 어떤 컬럼들을 가져올지 그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ID,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렇게 지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커서를 이제 리턴하는 이 쿼리를 부르는데, 이 쿼리는 이제 컨텐트 리졸버의 쿼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컨텐트 리졸버는 어떻게 가져오는 거냐? 보통 이제 컨텍스트가 있는 곳에서 원래는 이제 get 컨텍스트 리졸버 해서 이 패키지가 사용할 수 있는 리졸버를 리턴해 줍니다. 이제 코틀린에서는 이제 멤버 변수 형태로 이렇게 컨텐트 리졸버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컨텍스트가 있는 액티비티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쿼리를 부른 거고, 이제 이 컨텐트 URI는 콜로그의 URI가 되겠죠. 콜로그 컨텐트 프로바이더의 주소가 되겠고요. 어떤 컬럼들일지 프로젝션 여기서 만든 거 넣어주고, 그 다음 여기에서는 이제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조건에 대한 아규먼트라든지 어떤 오더는 여기에 이제 널로 해서 따로 지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재 시스템에 있는 콜로그의 아이디와 넘버를 쭉 이제 받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이 while에 이 컨텐트, 이 커서에 어플라이를 해서 요 안에서 이제 그 커서 자체는 이제 디스 포인터가 되죠. 그래서 그냥 커서의 멤버들을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제 맨 처음에 커서의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기 전에 move next를 한번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없으면은 move to next가 바로 너를 리턴해서 데이터가 하나도 없이 그냥 끝나겠죠. 그리고 끝날 때 커서를 반드시 커서의 클로즈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move to next에서 첫 번째 아이템이 있으면 이제 이게 true가 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커서의 getString 이제 그 커서에서 이제 getString을 하는데, 이 인덱스 워드는 어디서 온 거냐면 여기서 온 겁니다. 이게 이제 커서의 get 컬럼 인덱스로 해서 요 넘버에 해당되는 그 인덱스를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져온 그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자, 전화번호는 스트링 형태로 가져오기 때문에 getString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거를 이제 그 스트링 빌더에다 다 이렇게 어펜드 시켜가지고 전체를 하나의 이제 그냥 문자열로 만든 것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화면의 텍스트 뷰에다가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요 관련된 여기서 생략된 코드들은 해지 퍼미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제 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read media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는 이제 그림 파일 같은 것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림 파일 같은 거, 비디오도 그렇고 이런 것도 컨텐트 프로바이더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이런 미디어들을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권한 확인 코드가 안드로이드 버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데요. 뒤에서 권한 얘기를 하면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의 컨텐트 URI는 SDK,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버전이 Q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 미만인 경우에는 이렇게 정의된 상수를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컬렉션이 바로 이제 컨텐트 URI가 그 미디어의 컨텐트 URI가 되겠고요.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컨텐트 리졸버 쿼리의 첫 번째 인자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프로젝션에는 이미지의 ID 그리고 이미지의 타이틀, 즉 이미지 아이디와 타이틀만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뭐 조건이라든지 오더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콜로그처럼 이제 커서의 어플라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어플라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요 안에서 이제 this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여기 이제 보면은 id에 대한 이미지 컬럼의 id에 대한 인덱스 가져오고 그 다음에 타이틀에 대한 인덱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move to next를 하면서 이제 하나씩 가져올 텐데,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 이거는 현재 id랑 타이틀만 id와 그 미디 여기서는 이미지겠죠. 이미지의 이름만 가져온 거고 실제 이미지는 안 가져온 겁니다. 실제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해당되는 이미지의 주소를 가지고서 이렇게 오픈 인풋 스트림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걸로 우리가 해당 이미지의 바이트를 이미지 이미지 데이터? 이미지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컨텐트 URI는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가져오는 아이디 있죠. 그 아이디 여기 get long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해당 아이디를 가져오는 거죠. 그 현재 커서에 해당되는 이미지의 아이디를 이제 가져오는 거고, 거기에 원래 컬렉션 여기 우리가 썼던 요 컨텐트 URI 있죠. 요거와 요거를 가지고서 요 with append id라고 하는 함수를 부르게 되면 그 두 개를 조합해서 실제 이미지의 컨텐트 URI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텐트 리졸버를 이거를 우리가 이미지 데이터를 쿼리로 가져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컨텐트 리졸버가 제공하는 오픈 인풋 스트림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 우리가 바이트 스트림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바로 바이트 팩토리의 디코드 스트림이라는 함수에다 집어넣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은 이제 커서의 게스트링에 타이틀 컬럼 인덱스를 줘서 타이틀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타이틀과 비트맵을 가져와서 텍스트 뷰하고 이미지 뷰에다가 셋해서 우리가 UI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만 첫 번째 것만 하고 바로 브레이크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미디어 그 저장소에 있는 이미지 중에 가장 처음 쿼리된 것만 화면에 출력이 되고 바로 브레이크가 됩니다. 만약 이거를 루프를 돌면서 전부 다 이제 보여주려면 뭐 리사이클러 뷰 같은 걸 써서 보여줄 수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디어들을 가져올 수가 컨텐트 리졸버를 이용해서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권한에 대해서 이미 권한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우긴 했는데요. 우리가 권한 요청을 하나 권한 요청하는 코드를 우리가 여러 번 호출해서 동작을 시킬 수가 없고, 여러 개의 권한을 요청할 때는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를 요청하는 리퀘스트 멀티플 퍼미션이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싱글 퍼미션이 아니라 멀티플 퍼미션을 이용을 해서 요청을 하게 되고요. 이제 결과를 이제 받기 위한 리절트 컨트랙트가 이제 싱글이 아니라 멀티플 퍼미션을 쓰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이제 우리가 요 결과를 받을 요 람다를 지정을 해주죠. 이때 이 람다의 기본 인자 it은 바로 이 스트링과 불린 조합의 이제 맵 타입입니다. 맵 타입. 그래서 스트링이 이제 키가 되고 불리언 값으로 이제 그 value가 되는데, 이 키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권한이 되겠고요. 불리언은 그 권한이 있다, 없다를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 권한을 한 번에 요청하고 그 결과가 요 it의 즉 맵 형태로 리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it의 필터를 써서 아이템에 이제 아이템이 곧 이 맵의 원소 하나겠죠. 그거에 이제 value가 false라고 하면은 권한이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필터링을 하게 되면 권한이 없는 것들의 키만 모이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변경 가능한 뮤터블 셋으로 바꾼 거고요. 그래서 노펌즈라고 하는 거는 권한 요청을 여러 개를 뭔가 했는데 그 중에 권한 요청이 거부된 것들만 이제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거부된 게 하나도 없다. 이제 하나도 없다가 아니라 이제 비어있지 않다. 그럼 하나라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런 권한이 없다라는 걸 이제 표시를 해주고 사용자한테 이런 권한이 없으니 뭘 못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참고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업사이드 다운 케이크부터 이제 리드 미디어 이미지랑 이 미디어 비주얼 유저 셀렉티드 때문인데요. 이거는 둘 다 갖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노펌즈에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들어있게 된다. 둘 중에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다른 것들은 없어도 됩니다. 즉 리드 미디어 비주얼 유저 셀렉티드가 있다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앞에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둘 다 있다 그러면 이제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이제 지워준다.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있을 테니까 그냥 구분하지 않고 그냥 지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 노펌즈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들이 비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전히 뭔가 있으면 어떤 권한이 없는지, 이제 왜 그러면 권한이 없으면 뭘 못하는지 등을 여기에 설명하는 다이얼로그를 이제 띄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액티비티 리절트를 이용해서 리퀘스트 액티비티 리절트를 이용해서 권한 요청의 결과를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권한 요청은 이제 여기 런치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배열을 주게 되는데 이 배열에 인자로 넘어오는 어레이 스트링이죠. 이게 이제 권한의 배열들, 즉 여러 개의 권한들로 이루어진 배열을 주면 되는 겁니다. 이제 리퀘스트 싱글 퍼미션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어떤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마찬가지 형태로 이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유를 설명해야 될 게 하나라도 있으면 이렇게 다이얼로그를 띄워서 이런 권한은 왜 필요하고 이런 이유들을 쭉 실제로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써줘야 됩니다. 써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allow를 누르면 이제 실제로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뭐 denial 누르면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 다이얼로그가 사라질 때 리퀘스트 펌 런처의 런치를 무조건 할 수도 있겠고요. 자, 어떤 식으로 하든지는 이제 큰 뭐 상관은 없고요. 뭐 여기에서 allow denial 한번 할 수도 있지만 뭐 어차피 요청 권한 요청 다이얼로그 뜰 때 사용자가 accept 하거나 denial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바로 이 다이얼로그 이유를 설명하는 다이얼로그가 그냥 사라지면 바로 권한 요청하는 이 런치를 그냥 띄우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선택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그 리퀘스트 멀티플 퍼미션으로 이제 다중 권한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권한이 필요한 어떤 거를 이제 할 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리퀘스트 멀티플 퍼미션을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안드로이드 버전에 따라서 지금 우리 예제는 업사이드 다운 케이크 이상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의 권한을 요청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티라미슈 이상 업사이드 다운 케이크 미만에서는 요렇게 리드 콜로그와 리드 미디어 이미지 그리고 그 미만에서는 리드 콜로그와 리드 익스터널 스토리지 이렇게 이제 그 권한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레이로 만들어서 리퀘스트 멀티플 퍼미션 인자로 넣어준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를 요청을 하지만 둘 중에 하나만 사용자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둘 중에 하나만 권한이 되거나 아니면 둘 다 안 되거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해당 버튼을 누를 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콜로그나 미디어 가져오는 걸 부르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액티비티 온 크리에이트에서 권한 요청을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할 때, 아까 이제 리드 미디어에서 권한 체크 부분을 생략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안드로이드 버전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업사이드 다운 K 이상일 경우에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둘 다 없다는 얘기거든요. 둘 다 없으면은 이 리드 이미지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끝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티라미슈 이상 업사이드 다운 K 미만에서는 요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없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리턴하고요. 그 미만 안드로이드 버전에서는 read external storage를 확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 이제 컨텐트 리졸버에 쿼리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권한이 없는데 컨텐트 리졸버에 쿼리를 하게 되면 이제 익셉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제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요. 처음 설치해서 실행을 하면 권한 요청이 이렇게 뜹니다. 권한 요청이 이렇게 뜨고 처음에 콜로그에 관한 권한 요청이 떠서 allow나
don't allow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디어 관련돼서 직접 사진을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전체를 다 allow 할 건지 아니면 allow 하지 않을 건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allow all을 하게 되면 바로 그냥 권한이 모두 부여가 돼서 이렇게 그냥 바로 실행이 되고요. 만약에 select photo를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자가 사진을 선택해서 allow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는 앱을 시작할 때마다 이제 새로 떠서 특정 사진을 지정해서 이 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나면 이제 콜로그를 눌러서 현재 콜로그, 그 다음에 미디어를 눌러서 미디어 이미지랑 실제 이미지를 우리가 비트맵으로 해서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에뮬레이터에서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 옆에 있는 이 점점점 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가짜로 걸어서 콜로그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 미디어 데이터는 이 에뮬레이터 안에도 사진기 앱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기 앱이 있는데 사진기 앱을 실행을 시켜서 사진을 그냥 찍어두면 이렇게 희한한 모양의 사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랑 컨텐트 리졸버 살펴봤습니다.